비만단상 어제 이어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업소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비만단상은 정확히 비만에 대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히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일보에 나왔던 도표인데 이 오래됐습니다. 그때 이게 서민층의 비만율이 높다 하고 나온 걸 보고 좀 저는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게 믿을 만한 내용일까? 물론 믿을 만하니까 이것을 했겠지만 아직도 의아합니다. 이게 상류층의 보다 서민층의 비만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위 기사 내용 전문을 보면 잘 살고 고학력층일수록 비만관리에 쏟아붓는 재력이 있기에 비만율이 서민층보다 낮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학력층이고 잘 살면은 아무래도 비만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만관리에 많이 쏟아붓다 보니 비만율이 서민층보다는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은 비만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을 연소시켜야 제대로 된 비만 관리인데 연소 시스템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병원이 됐든 일반 피부관리실이 됐든 지방을 분해한다라는 말은 많아요. 그렇게 또 엑스배너 같은 거 걸어놓고 프랑카드 걸어놓았습니다. 지방 분해시킨다고. 근데 분해시키면 뭐합니까? 다시 지방 분해된 그 지방 분자들을 다시 지방세포 안에 저장해 버립니다. 분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태워야 됩니다.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마땅한 요법이 없다. 아직은. 즉 돈이 없으면은 비만 조절도 하기가 어려워서 서민층이나 저학력층의 비만율이 높다는 것인데 노동을 해야 살아가는 서민층에는 비만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노동하고 중노동하는 사람들한테 비만율은 낮아요. 이 점에서 문제가 되는 기사 내용이 위의 겁니다. 서민층이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입원을 갖고 있기에 그만큼 몸을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 식사 중에 거르고 매일 일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일할 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기에 비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오히려 부유층이 고열량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운동을 별로 하질 않습니다. 고학력층이나 부유층은. 그래서 비만 조절에 노력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쏟아 부은들 지방 분해는 합니다. 지방 분해는. 그런데 그건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살이 찐다는 것, 다시 비만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는가? 대부분이 다시 비만으로 가는데 요요 현상으로 예전보다 체중이 더 불어납니다. 요요는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불어나요. 그래서 이게 실패한 비만 관리다. 대부분이 요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이유는 뭐냐? 지방 연소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 연소하려면 지금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지방까지도 태워서 열량을 지방까지 태워야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혁신적인 요법이라 해도 지방을 연소해야 성공하는데 현재까지 그 어떤 방법도 지방 연소식 다이어트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터우리들 요법, 이게 소마토 테라피라 해가지고 3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35년 됐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비만자들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성공시켜 왔기 때문에 이게 지방을
연소시키더라 하는 것은 실증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다 누적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분석을 다 끝마쳤습니다. 지방을 태운다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대화를 하여 이 문제를 확답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당신의 모든 방법은 반드시 이 소마토 테라피, 셀젤로 하고 있는 우리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저 위에 오른쪽 여인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여인 하면은 이제 저 앞에 이미 1번에서 내가 나왔던 여자죠. 그 방법은 유일하게 지방 연소식 요법 뿜임을 주지해야 됩니다. 비만 단상제 2 번째로 갑니다. 비만을 정의해 봅시다. 비만이란 신체 활동에 의해서 소비된 칼로리보다 음식물로 섭취된 칼로리 쪽이 많을 경우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 조직으로 몸속에 과다하게 축적돼 생기는 것이 비만입니다. 인풋은 많고 아웃풋이 적어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칼로리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여분의 밖으로 나가는 칼로리는 적어요. 그럼 나머지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 조직으로 몸속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입니다. 복부 지방과 지방과 내장 지방 이 두 군데로 축적이 돼서 생기는 것이 비만증입니다. 보통 비만이라 하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비만은 자신의 신장이나 연령 등에 비하여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는지 적당한지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체중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체중 갖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 모두 BMI 지수,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하는데 오늘은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에 대해서 알고 넘어갑시다. 비만의 판단법 중에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 있습니다. 바이오 일렉트로니컬 임피던스 비지방 조직과 지방 조직의 전기 저항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기 저항이 있거든요. 비지방 조직과 지방 조직이 신체에 저에너지의 높은 교류파를 주면 신체 내의 지방과 수분의 비율 및 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서 했을 때 체지방률이 1에서 14.9%까지는 체지방이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도 건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명이 일찍 죽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남자가 1에서 9.9까지 체지방률 평균 이하입니다. 남자는.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15에서 20.9%까지 나오면은 이것은 이상적입니다. 여자는. 그 다음에 남자는 10에서 15.9가 이상적이에요. 또 21에서 25.9까지도 여자는 이상적인데 남자는 16에서 20.9까지가 이상적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이 이상적이라는 거 25.9 이게 높은 수치를 봅시다. 25.9까지는 체지방률이 여자한테는 이상적인데 남자는 20.9입니다. 20.9. 그런다면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5%입니다. 이것도 20.9, 15.9, 5%가 여자는 남자보다도 태어나면서 지방이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육량은 남자가 더 많아요. 근육량은. 여성은 지방이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을 잘 보세요. 남자는 항상 5%가 지방이 적어요. 남자가 만약에 25라면 약간 비만에 들어가요. 여기 있죠? 25.9. 그런데 여성한테는 그건 이상적이죠. 여성한테는. 그 다음에 26에서 30.9가 약간 비만인데 남자는 21에서 25.9까지가 약간 비만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요. 이것도. 그 다음에 31에서 35.9는 비만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높은 비만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남자는 26에서 31.9, 26에서 31.9가 비만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높아요. 근데 36% 이상이라면 매우 비만, 고도 비만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은 36, 남자는 32 이상이면 매우 고도 비만에 들어간다. 이것을 가장 정확한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측정법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만의 정의와 판단, 이런 것 등도 같이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식적인 문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업소 경영하는데 보내드리는 자료가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순간도 손님은 옵니다. 특히 비만 고객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비만 고객은 오신다는 거 생각하고, 몸매가 날씬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아니까 어디서 그렇게 날씬해져 갖고 왔냐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어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연히 소문납니다. 그래서 비만을 고객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업소, 그래서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